2학기에도 여전히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2학기 카디악 디지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디악 디지스에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 주로 심플 엑스레이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심플 엑스레이로 보는데 주로 찍는 것은 체스트 PA와 라테랄 뷰를 찍습니다. 하트는 안테리어 메디아스티넘에 위치하고 레프트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컨제니탈 아노말리 중의 하나인 시투스 인버서스는 하트가 라이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를 시투스 인버서스라고 합니다. 하트는 레프트 쪽에 안테리어 메디아스티넘에 위치하고 웰 디파인드 되고 호모지너스한 소프티슈 덴시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그건 구별이 잘 안 되죠.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CT 레시오입니다. 카디오 소락식 레시오죠. 이건 뭐냐면 흉곽의 최대 횡내경분의 심장의 최대 횡내경을 곱하기 100을 해서 어덜트에서는 50% 이하면 카디오메갈리라고 생각하고 차일드에서는 60% 이하면 정상입니다. 말 잠깐 잘못했네. 어덜트에서는 50% 이상, 차일드에서는 60% 이상이면 카디오메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노 카디오메갈리. 이건 카디오메갈리가 없는데 CT 레시오가 50% 이상, 차일드에서 60% 이상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첫째, 익스피레이션 상태. 우리가 체스트를 여러분 다 찍어 보셨겠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그러죠. 그 상태가 인스피레이션 상태이죠. 근데 환자가 협조가 안 돼서 익스피레이션 상태에 찍으면 폐에 공기가 빠지니까 심장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P 뷰. 체스트는 항시 PA 뷰로 찍죠. 포스티리어 안테리어 뷰. 근데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테이블에 눕혀서 AP 뷰를 찍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트가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확대되어서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브도미널 디스텐전, 즉 어사이티스가 있다 할지 프리그넌시 중이다 할지 일레우가 있어서 어브도민이 디스텐전 되면 다이아프라음이 밀려서 올라가면서 카디오메갈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가 있는 경우, 스콜리오시스가 있어도 카디오메갈리가 있게 보입니다. 자, 이것이 CT 레시오입니다. 이 흉곽의 내면에서 내면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하트 이 횡내경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이 어덜트에서는 50%가 넘으면 우리가 카디오메갈리로 생각합니다. 차일드에서는 60%죠. 자, 이것은 보면 약간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음 사진을 찍어보면 같은 환자입니다. 자, 심장이 작아졌죠. 방금 전의 사진은 익스피레이션 상태에서 찍은 거고 환자를 제대로
인스피레이션을 해서 찍었더니 렁이 제대로 인플레이션 돼서 하트가 정상 사이즈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어때요? 하트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음 이 환자는 AP로 찍었습니다. 환자를 세워서 PA로 찍었더니 하트가 정상 사이즈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항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카디오메갈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메디아스티넘 덴시티. 메디아스티넘, 렁과 이루는 메디아스티넘이 어떤 부분과 접해 있는가를 보는 거죠. 1학기 때 강의했었습니다. 라이트 쪽은 위쪽부터 슈피리어 베나카바가 라이트 쪽의 렁과 맞닿아 있고 그 밑에는 폴모너리 하일룸, 그 밑에는 라이트 에트리움. 왼쪽은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에오르틱 아치, 그 밑에 레프트 폴모너리 하일룸, 레프트 벤트리클입니다. 1학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트가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레프트 쪽은 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레프트 벤트리클이고 라이트 쪽은 라이트 벤트리클이 아니라 라이트 에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슈피르 베나카바가 있고 이쪽에 하일룸 쪽에 덴시티를 있고 라이트 에트리움이고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보이고 에오르틱 아치가 있고 레프트 하일룸, 레프트 벤트리클이 이렇게 메디아스티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검사는 에코카디오그래피입니다. 초음파죠. 초음파는 그냥 복부에서 오목가슴 있는 데다 대고 검사를 해서 하트를 보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소파구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트 있는 부분에서 하트 있는 부분에 내시경을 멈추고 거기서 관찰을 하면 심장과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랜스소파잘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검사는 카디악 카스테리제이션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베시브한 메소드로서 주로 페모랄 베인을 이용해서 페모랄 베인을 펑처해서 카스터를 집어넣어서 쭉 올리면 인피리어 베나카바를 통해서 라이트 에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까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집어넣어서 라이트 하트나 폴모너리 아트리를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페모랄 아트리에 카스터리제이션 해서 그것을 어브도미널 에오르타를 소락식 에오르타를 쭉 미거지에서 올라가면 레프트 벤트리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집어넣어서 레프트 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디악 캐스터리제이션이라고 하고 그 카스타의 끝에는 센서를 부착해서 그 위치한 부분에 블러드 플레저나 오토 세츄레이션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때 컨트라스트 메디아는 오토 솔루벌 아이오다인 인젝션을 해가지고 찍는 것은 하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네프로그래피로 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영화처럼 보는 겁니다. 다음에 하는 검사는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입니다. 코로너리 아터리는
하트 자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터리죠. 그래서 이 기시브는 에오르틱 밸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터를 집어넣어서 에오르틱 밸브에 있는 입구에 카스터를 위치하게 한 다음에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입을 해서 코로너리 아터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CT, 특히 요즘은 MDCT, 멀티 디텍터 CT가 나와서 더욱더 관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스캔 타임을 굉장히 작게 하고 작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엔지오그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고 찍어서 리컨스트럭션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MRI. MRI 1학기에도 설명했지만 혈관을 흐르는 레피드 블러드 플로우는 시그널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그널을 내지만 시그널을 낸 걸 찾기 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그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기가 거의 까맣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 에코카디오그래피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에트리움, 레프트 에트리움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 주위에는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입니다. 페리카디얼 스페이스 에퓨전이 차서 페리카디얼 에퓨전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페모랄 베인을 펑처를 해서 카스터를 쭉 올려서 라이트 에트리움에 위치하게 하고 거기서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트리움에서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폴머너리 밸브를 통해서 폴머너리 아터리로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하트와 폴머너리 아터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카세터를 레프트 벤트리클에 위치하게 카세터를 페모랄 아터리를 펑처해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위치하게 한 다음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비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프트 벤트리클에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면 레프트 벤트리클과 이 어센딩 에오르타는 보이는 게 정상인데 레프트 에트리움이 보이고 있죠. 이건 비정상입니다. 레프트 에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는 마이트랄 밸브가 있죠. 마이트랄 밸브가 인텍트 하다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컨트라스트 메디아가 레프트 에트리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밸브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환자는 마이트랄 밸브가 제대로 못 닫히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닫히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이 컨트랙션 할 때 이 블러드가 에오르타로도 나가지만 반대로 레프트 에트리움으로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레프트 에트리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정상인 경우를 일부러 넣은 것은 이렇게 레프트 에트리움도 관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카세터를 넣어서 에오르틱 밸브에 있는 코로너리 아터리를 찾아서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집어넣어서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MDCT를 이용을 해서 찍어서 리컨스트럭션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아터리가 잘 보이죠. 지금 화살표 된 이 부위는 코로너리 아터리가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블러드가 잘 안 흘러서 마이오카디얼 임팍션이 오겠죠. 이것은 혈관만 잘 보이게 추수해서 리컨스트럭션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좁아진 부위가 보이죠. 그리고 이 코로너리 아터리에 보면 이렇게 아세로스크레로틱 플락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MDCT에서 보였던 그 자리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확인될 수 있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카스터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발론을 집어넣어서 넓히든지 아니면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넓히는 시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MR입니다. MR로 했더니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주지 않고도 이렇게 블러드가 로우 시그널로 보여서 이 다른 하트하고 구별이 돼서 컨트라스트 메디아 없이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레프트 벤트리클라 캐비티고 이것이 라이트 벤트리클라 캐비티고 그 둘 사이에는 이렇게 벤트리클라 septum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오르타가 이렇게 나오고 그레이트 베셀이 나오고 있죠.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질환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질환이 있을 때 레프트 에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에트리움들이 커지죠. 그래서 그때 커졌을 때 심플 엑스레이에 어떤 소견이 보이는가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레프트 에트리움이 커졌을 때는 엑스레이 소견이 어떻게 보이냐? 라이트 카디악 보더에 더블 컨투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카디악 보더에 있는 부위에 컨투어가 하나 더 생겨서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보이는 것을 더블 컨투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파구스가 레프트 에트리움이 커지면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 브론커스가 어보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됩니다. 레프트 에트리움이 커지면 레프트 메인 브론커스를 위로 올리죠. 레프트 카디악 보더가 스트레이트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진에서 확인하시고, 자, 그 원인, 레프트 에트리움이 다이레테이션 되는 원인. 첫째, 마이트랄 밸뉼라디스. 이 마이트랄 밸뉼라디스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 스테노시스는 뭐냐? 그 마이트랄 밸브가 확 펼쳤을 때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 구멍이 작아서 블러드가 제대로 안 나간다는 거고, 리거지테이션은 이것이 블러드가 레프트 에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이 컨트랙션 할 때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닫혀져서 일부 피가 레프트 에트리움으로 리거지테이션 된 것을 우리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어때요? 레프트 에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블러드가 제대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피가 레프트 에트리움에 남아있는데 풀모너리 베인에서는 블러드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죠. 일부는 못 나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블러드는 들어오고. 그럼 어때요? 레프트 에트리움에 블러드 볼륨도 늘어나고 압력도 늘어나겠죠. 그럴 때
레프트 애트리움이 다이레테이션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이것은 제대로 피가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컨트랙션 했을 때 리거지가 안 돼야 되는데 리거지가 돼서 레프트 애트리움에 블러드가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때 또 풀머너리 베인에서 정상적으로 블러드는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레프트 애트리움의 블러드 볼륨도 늘고 압력도 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에오르틱 밸브라디스. 에오르틱 밸브가 이상이 있으면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레프트 벤트리클이 블러드가 많이 모여 있게 되죠. 에오르틱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도 레프트 벤트리클에 블러드가 많이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레프트 애트리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고 크로닉하게 되면 결국은 마이트랄 밸브가 상합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가 리거지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는 거고 하이퍼텐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텐션은 페리페랄 베셀의 저항이 심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에오르틱 밸브가 리거지테이션 되고 에오르틱 밸브가 리거지테이션 되면 그게 또 압력이 뒤로 밀려서 마이트랄 밸브도 망가져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이스케믹 하트 디스. 하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된다 할지 결국 진행이 돼서 마이오카디움에 네크로시스가 온다 할지 그런 것을 오면은 하트에서 블러드를 제대로 못 짜내주기 때문에 결국은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레프트 애트리얼 튜머. 주로 믹소마가 생깁니다. 믹소마. 이 믹소라마라는 튜머가 레프트 애트리움에 생기는데 이건 베나인 튜머인데 이게 레프트 애트리움이 컨트랙션 하면 이게 이 튜머가 레프트 애트리움에서 떠다닙니다. 그래서 레프트 애트리움이 컨트랙션 하면 이 믹소마가 마이트랄 밸브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견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하고 비슷해지죠. 블러드가 제대로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럴 때도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ASD는 뭐냐면 라이트 애트리움과 레프트 애트리움 사이에 septum이 있는데 이것이 컨제니탈로 디펙트가 있습니다. 컨제니탈로 디펙트가 있어서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 레프트 하트하고 라이트 하트를 보면 레프트 하트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레프트 애트리움에서 라이트 애트리움으로 블러드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 블러드가 흘러가서 라이트 애트리움에 블러드가 많아지는데 이 슈피리어 베나 카바나 인피리어 베나 카바를 통해서 시스테믹 블러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볼륨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폴모너리 아트리를 통해서 애트리움으로 가죠. 레프트 애트리움으로. 그래서 레프트 애트리움에서는 블러드가 많이 오는데 계속 짜서 레프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라이트 쪽으로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레프트 애트리움도 커지게 됩니다. VSD는 뭐냐면 벤트리큘러 septal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벤트리큘 세툼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블러드가 많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졌을 때, 다이렉테이션 됐을 때 보면
레프트 하트 보드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안쪽으로 또 하나의 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레프트 카디악 보드에 더블 컨투어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거. 자, 이것은 레프트 카디악 보드에 스트레이트닝이 온 겁니다. 이쪽에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지면서 이쪽 페이를 누르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닝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륨을 환자한테 먹여서 소파고그라피를 한 거죠. 소파고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소파고스가 레프트 애트리움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레프트 애트리움에 이런 믹소마가 있습니다. 하고 이게 떠다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트랄 밸브고 이쪽이 레프트 벤트리클인데 이게 레프트 애트리움이 컨트랙션 할 때 이게 마이트랄 밸브를 막죠. 그래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레프트 애트리움과 라이트 애트리움 사이에 septum이 있는데 여기에 컨제니탈로 구멍이 있어가지고 레프트 압력이 높은 레프트 애트리움에서 압력이 낮은 라이트 애트리움으로 블러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에이트리얼 septal 디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